오케이.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은 파일 핸들링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파일 핸들링 하지 말고 컨텍스트 매니저, 사실은 컨텍스트 매니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 설명하고 시간이 되면 요 파일 오픈 그런 거 한번 해보죠. 여기 안 했군요. 예. 사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컨텍스트 매니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아, 파이썬 코드 쪽에서는 별로 많이 안 봤는데 그 딥러닝 쪽 코드들을 보면 컨텍스트 매니저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에, 오픈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읽어드리고 혹은 내가 하드디스크에다가 적는 겁니다. 적는 건데 그때 사용하는 게 오픈이에요. 그래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드가 여러 가지 모드가 있네요. 여기 read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저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 R은 read고요. W는 write, A는 append, 그 외에도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ead라는 거는 뭐냐면 하드 디스크에 파일이 있고요. 여기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read 하는 거예요. write 그러면은 쓰는 거겠죠. 그래?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근데 예, 여기를 보시죠. 스코어 텍스트라는 파일에다가 제가 지금 적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스코어 텍스트라는 파일에다가 내가 적겠다는 거고 인코딩은 UTF-8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코딩은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인코딩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글이면은 요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아, 인코딩 얘기를 조금 할까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텍스트에서 영어 알파벳 같은 게 있으면 그 영어 알파벳이 이제 그 메모리 상에서는 어떻게 올라오냐면 숫자로 올라갑니다. 바이너리 숫자로 올라가요. 어, 메모리 상에서는 모든 게 0하고 1로만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파벳 A라고 써도 A라고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0, 1로서 저장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ASCII 코드라고 사용을 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문자 A다. 소문자 A다 그러면 97입니다. 데시말로 표현할 때. 근데 헥사데시말로 97이고요. 헥사데시말로 표시할 때 61이에요. 요거부터 좀 요거 좀 설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A라는 게 저장이 A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01로 저장이 돼요. 근데 이게 8개의 01로 표현이 됩니다. 8개 숫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데시말로 92라고 그랬는데 97을 바이너리로 표시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바이너리로. 그러니까 11, 11, 11, 11, 101. 그래서 데시말로 97이라는 게 바이너리는 이렇게 되고요. 요 60이라는 건 뭐냐면 16진수 61을 의미합니다. 헥사데시말을 쓰는 이유는 요게 하나의 유닛이 되고 요게 하나의 유닛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헥사데시말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 D, E, F 이렇게 됩니다. 헥사데시말로 표현할 때. 그러면 이게 왜 61이지? 왜 97이 61이지? 조금 뭔가 이상하네요. F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알파벳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 그 기본적으로 8개의 0하고 1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인코딩 UTF-8이라는 거 지금 요거는 아스키고요. 아스키고 여기 인코딩 UTF-8 그러면 UTF-8을 사용하겠다는 거고 요 UTF-8은 뭐냐면은 지금 아스키는 영어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한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아스키가 안 돼요. 그냥 제일 파퓰러한 게 UTF-8입니다.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는 어, 1바이트로 표현이 되거든요. 1바이트가 8개의 인티저예요. 근데 한글은 2개 혹은 3개의 바이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UTF-8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코딩 UTF-8로 하겠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글이나 뭐 일본말이나 중국말이나 뭐 그런 걸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어만 있기 때문에 굳이 인코딩을 UTF-8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어, 여기 이렇게 했고 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매스가 70점이고 잉글리시가 90점이라는 거를 스코어 텍스트에다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닫아줘야 돼요. 오픈을 하면 닫아줘야 돼요. 끝에. 오케이? 그러니까 오픈을 하면 CPU하고 메모리가 오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통로가.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적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통로를 끊어야 돼요. 예? 문을 열었으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픈을 하고 읽고 닫은 겁니다. 예, 요번에는 리드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UTF-8이 필요 없어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UTF-8을 하나 아스키나 이 경우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굳이 인코딩을 UTF-8로 할 필요 없고요. 예.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인코딩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고치기 귀찮아서. 자, 이번에 이런 식으로 라이팅을 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라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F write math는 70점, 그 다음에 English는 90점. 백슬래시 n은 뭘까요? 네, 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됐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프린트 펑션을 썼네요.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보통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 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close를 해야 됩니다. close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왜 close를 해야 될까요? close를 안 하면 리소스에 리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리기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잠그지 않으면 이 경우에 무슨 리기 생길까? 뭐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메모리 리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픈을 하면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그런 함수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파티가 있고요. 카운터 파티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끝나면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 통화를 해요. 그걸 안 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통화료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그걸 릭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에 메모리 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상 오픈을 하면 클로즈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깜빡깜빡해요. 예, 문 열어놓고 예, 안 잠구, 안 잠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컨텍스트 매니저입니다. 오케이. 이게 컨텍스트 매니저예요. 그래서 with open 어쩌고 저쩌고 as f라는 거는 뭐냐면 f는 이거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with 블럭이 끝나는 순간 f close를 자동으로 해줘요. 이게 컨텍스트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with 블럭을 사용을 해서 오픈을 하면 클로즈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클로즈를 해줘요. 됐나요?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요. 오픈 클로즈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픈 클로즈 해도 되고 요새는 사람들이 오픈 클로즈 하지 않고 보통 위드 블럭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드 블럭을 사용하면은 클로즈 안 해서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 걸 자동으로 방지해 주고요. 그리고 코드도 읽기가 좀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컨텍스트 매니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 오픈 펑션을 사용을 한 거고요. 오픈 펑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봅시다. 저는 거의 사용하지를 않아 가지고 뭐 사용할 때마다 그때그때 좀 구글링해서 사용을 하는데 봅시다. 그래서 오픈을 하면 이제 어떤 파일하고 통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데 어떤 의도로 연결을 하는지 그거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파일로부터 내가 읽어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파일에다 적을 수가 있고 오버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기존의 파일 적어진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뭔가? T하고 B는 뭔가? B는 바이너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예, 몇 가지 모드들이 더 있네요. R 플러스 그러면 read도 할 수 있고, write도 할 수 있고, W하고 플러스 하면 write도 할 수 있고, read도 할 수 있고. 네?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보니까 윈도우 쪽하고 어, 유닉스나 리눅스, 여기서 유닉스라고 하는 거는 리눅스, 맥을 의미합니다. 윈도우 쪽하고 윈도우 아닌 쪽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나 보네요. 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모드 셀렉트 할 때 윈도우에서 하는 방법하고 맥에서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가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W는 적는다는 거고요. 오케이. 적는다는 거고, 어, R은 읽는다는 거고요. 오케이. A는 append 한다는 걸 거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스코어 텍스트에다가 math하고 English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append로 코딩 점수를 적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 영어, 코딩, 처음에 수학, 영어 점수만 적었고, 그 다음에 코딩 점수를 적었고요. 그걸 읽어서 프린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두 개를 적었는데 추가적으로 어펜드 모드를 이용을 해서 코딩 점수를 적었고, 그 다음에 리드 해가지고 프린트를 한 거예요. 리드는 뭐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몇 가지의 메소드들이 있네요. 오케이, 메소드 몇 개 봅시다. write는 이렇게 쓰는 거고, write lines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거고, 오케이. read 하면은 한 번에 다 읽는 걸 거고, read line 그러면은 한 줄씩 읽는 거겠죠. 예, 뭐 메소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를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읽어드리면은 read line, read가 있고 read line이 있었어요. 그럼 read line 그러면 한 줄씩 읽는 걸 거고, 그러면 그걸 읽어드리면은 리턴 값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 두 번엔 리턴 값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걸 프린트하고 리턴 값이 넌이 리턴이 되면 이제 브레이크를 하겠다는 거고.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컨텍스트 매니저고요. 그래서 예,
오픈 펑션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를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이 컨텍스트 매니저를 사용을 하면 클로즈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오픈 펑션 같은 경우에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읽을 건지 쓸 건지 어펜드 할 건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인코딩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UTF-8이 디폴트인가? UTF-8이 디폴트일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오픈 봅시다. 인코딩 디폴트가 none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none이면은 뭐가 디폴트인가? 음, 디폴트 인코딩이 플랫폼 디펜드 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유닉스 버전하고 그 윈도우 버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디폴트 인코딩하고 맥에서 디폴트 인코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코딩 스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인코딩 스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서포트를 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디폴트가 맥이냐 윈도우냐 다르다는 얘기네요. 저기가 보기에는 아스키일 것 같은데 UTF-8일 UTF-8인가? 예,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는 오픈에서 인코딩의 디폴트가 뭐냐 물어본 거고요. 3.9 이전하고 이후가 다르네요. 3.9 이후는 UTF-8이네요. 그리고 아까 봤던 거는 3.8 이전이네요. 3.8 이전에는 디폴트 인코딩이 플랫폼 디펜드 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윈도우 때 디폴트 인코딩하고 맥에서 디폴트 인코딩이 달랐던 것 같은데 3.9 이후로는 UTF-8로 픽스가 됐네요. 요새 영어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아예 필요가 없네요. 지금 콜앱은 3.10인가 그럴 거예요. 콜앱 버전을 한번 볼까요?
파이썬 버전 하면 되지 않나? 뭐가 이상한데? 어, 버전. 파이썬. 스페인이 틀렸나요? 이렇게 하라네요. 3.10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3.10이죠? 그러니까 지금, 버전이 3.10이기 때문에 인코딩이 디폴트 8이 음, 인코딩의 디폴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만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요거를 인코딩을 UTF-8이라고 그러지 않고 ASCII로 하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들링하고 그것도 아닌가? 한글 파일에서 내가 영어를 쓰면 그게 아스키를 안 쓰고 UTF-8로 쓸 것 같거든요. Anyway,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리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컨텍스트 매니저입니다. 컨텍스트 매니저가 어떤 펑션 같은 경우에 오픈을 하면 반드시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경우에 컨텍스트 매니저를 사용을 하면 예, 어, 클로즈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드 읽기도 편하고,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픈이라는 펑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오픈과 관련돼서 인코딩 개념을 조금 설명을 했고, 인코딩과 관련돼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이 언어가 조금 파퓰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인코딩을 할 때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어, 1바이트만 사용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바이트하고 3바이트를 사용하거든요. 예, 예. 맥스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3바이트, 4바이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그 오픈과 관련돼서 메소드가 몇 개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어, 예, 제가 네 개만 했는 네개 어, write lines, read line, read line이 있고 read lines가 있네요 또. 예, 어찌됐든 읽고 쓰고 어펜드 할 때도 또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뭐 그때그때 저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어서 예, 필요할 때 구글링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인코딩 뭐 관련돼서 저도 요거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뭐 제가 공부한 건 아니고요. 음, 예. 에, 어, 아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저도 거의 모르는데, 패키지 쓸 때, 패키지 인스톨 할 때 보통 핍을 사용하고요. 핍3를 사용할 때도 있고, 이게 저도 잘 모르는데, 보통 핍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가끔가다 핍이 안 되고 핍3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핍3가 파이썬 버전 3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핍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핍3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는 모르겠는데 맥에서는 브루라는 걸 사용하기도 해요. 이거 홈브루라는 건데 제가 윈도우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예, 맥에서는 홈브루를 사용해서 인스톨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윈도우에는 또 다른 윈도우 스페시픽한 패키지 매니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음, 그렇습니다. 예, 거의 마지막이 돼가는데 오케이. 파퓰러 모듈 해가지고 뭐 여기 몇 개 적어 놨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그 콘다를 이용해서 인스톨하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인스톨이 돼요. 근데 어, 좀 스페시픽한 것들은 아까 얘기한 핍이나 그런 걸 사용해서 인스톨하면 되고요. 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후회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판다스를 소개 못 해줘서 조금 후회가 되긴 하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저기 다음 학기 때 통계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때 판다스는 통계 쪽에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계 들으시면 판다스를 익숙하게 될 거고요. 예, 간단하게 판다스가 뭔가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넘파이하고 판다스를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넘파이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는데, 매트릭스 핸들링 하는 패키지다.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딥러닝 배우게 되면 예, 거기서 매번 사용하는 게 넘파이 관련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에서 계산하는 건 100%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넘파이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딥러닝 패키지가 파퓰러한 게 텐서플로우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가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나온 패키지고요.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나온 거예요. 요새 메타라고 부르죠. 딥러닝 패키지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요 두 개가 제일 파퓰러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넘파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애드온이 몇 개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매트릭스를 핸들링하는 패키지예요. 요거 전부 다, 둘 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파이를 익숙해지면 나중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할 때 좀 익숙하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약간의 다른 점은 요거 넘파이는 CPU에서만 돌아가고요. 요거는 CPU에서도 돌아가고 GPU에서도 돌아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왕창 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른 거예요. 엔비디아 모르시나? 아세요? 몰라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모르나?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나? 예, 엔비디아 주가가 1000불을 뚫었어요.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기억이 정확할려나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며칠 전에 그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때 엔비디아 CEO의 재산이 하루 만에 10조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하이닉스가 있고요.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있죠. 삼성 주가가 요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GPU에 메모리가 필요한데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다가 그 메모리를 주고 있고요. 삼성은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라고 있거든요. 마이크론도 이제 여기에다 메모리를 납품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독점적으로 메모리를 엔비디아에다 주고 있고요.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이 오늘은 올라가던데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삼성이 하이닉스는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넘파이는 CPU에서만 돌아가요. 근데 요거는 CPU하고 GPU에서 돌아가요. 이렇게 특히나 요 GPU에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런타임에서 change runtime 하면 여기 CPU, TPU 뭐 이렇게 있죠. 여기 GPU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TPU도 있는데 여기 TPU는 depreciated군요. TPU 버전 2가 있군요. TPU가 뭐냐면 구글에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GPU를 TPU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는 파퓰러하지 않고 GPU가 파퓰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걸 선택을 하면
GPU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GPU 돌리는 거는 요거 시간 리밋이 있어요. 하루에 4시간인가 밖에 못 돌려요, 자기가. 예, 돈을 내면 더 돌릴 수가 있는데, 예. 어찌됐든, 지금, 사이드로 빠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넘파이가 중요해요. 넘파이가 중요해요. 예. 예, 그래서 넘파이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갔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은 물론 메소드 이름은 조금씩 변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들은 동일하게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넘파이는 CPU에서만 돌아가요. GPU에서 안 돌아갑니다. 하지만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는 CPU하고 GPU에서 돌아가고요. 판다스는 아마 CPU에서만 돌아갈 겁니다. 이거는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트릭스가 아니고 엑셀 파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름, 나이, 예를 들어서 성적 그러면 여기는 인테저가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는 스트링이 들어갈 것 같고 그죠? 뭐 나이도 인테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매트릭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 자체도 매트릭스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각각의 엑셀 파일에서는 각각의 칼럼마다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은 스트링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이나 성적은 인테저로 처리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매트릭스에서는 이게 다 뭐 인테저면 인테저 여기 티피컬리 플로트가 될 텐데 예,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동일한 예, 조금 더 얘기하면 float64가 numpy에서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예, 판다스는 엑셀 파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 파일하고 매트릭스가 뭐가 다르냐? 매트릭스는 모든 엘리먼트의 데이터 타입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엑셀 파일에서는 컬럼마다 데이터 타입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제가 판다스도 좀 가르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가르칠 시간은 없고요. 제가 다음 학기에 통계학 가르칠 텐데 그때 판다스 가르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